자, 24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뜻과 그리고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집합에 대해서 쭉 배워왔었는데 이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죠. 그런데 그 함수를 이제는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응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대응이라는 것은 집합 x가 있고 집합 y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일단 두 개의 집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집합 x의 원소에 대해서 그 집합 y의 원소를 짝 지어주는 것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합니다. x의 원소가 y의 원소에 짝 지어지면 그때 그 x가 y에 대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기호로는 이렇게 화살표를 나타냅니다. x가 y에 대응되었다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나타내서 기호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그림에서 수도와 나라를 한번 대응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니까 서울은 한국으로 이렇게 대응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니까 프랑스로 이렇게 대응시켜 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런던은 영국의 수도인데 지금 Y에 영국이라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응시킬 수 없고, 자, 워싱턴은 미국의 수도니까 워싱턴을 이렇게 미국으로 대응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X의 원소를 Y의 원소에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주는 것을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응이라는 것은 어떤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한번 예시를 또 볼게요. 자, 집합 X의 원소가 1, 2, 3이라고 하고 집합 Y의 원소가 A, B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자, 이때 2를 A로 대응시킨 다음에 나는 2를 또 대응시키고 싶다 해도 무방합니다. 2를 이렇게 B로 대응시켜도 되고요. 이번엔 2는 대응시키기 싫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대응시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3도 A로 대응시켜도 되고 이렇게 B로 대응시켜도 되는 겁니다. 즉 대응이라는 것은 그저 X의 원소 한 개와 Y의 원소 한 개를 가지고 와서 X의 원소를 Y의 원소에 이런 식으로 짝지어주는 거, 요게 바로 대응입니다. 자, 두 번째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함수라는 것은 아까 그 대응을 배웠었죠. 그 대응들 중에서 약간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함수라는 것은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모든 원소가 키포인트입니다. x의 모든 원소가 각각 집합 y의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될 때, 자, 여기서 두 번째 키포인트가 하나씩 대응된다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x의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y의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됐을 때, 이런 특별한 대응 관계에 그때 그 f를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기호로 이렇게 f 땡땡 집합 x, y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관계 표시했던 거 기억나죠? 자,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집합 x에는 수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집합 y에는 나라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대응시켜 보겠습니다. 자, 서울은 한국의 수도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시켜 주면 되겠죠. 자,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시켜 주면 될 것이고, 자, 런던은 영국의 수도니까 밑으로 가겠고, 워싱턴은 미국의 수도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이 X의 원소들을 각각 살펴볼게요. 자, 서울도 대응됐고, 파리도 대응이 됐고, 런던, 워싱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응이 됐고, 자, 그리고 하나씩만 대응된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서울이 막 화살표가 두 개로 가지 않았잖아요. 아까처럼 집합 X와 Y가 이렇게 있을 때 1, 2, A, B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이 A도 가고 B도 갔다라는 얘기는 하나씩 대응된 것이 아니라 두 개랑 대응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즉, 모든 X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이 되었으니까 이때 이 관계는 함수가 되고, 그때 X와 Y 사이에 F라는 표시를 해주면 이게 바로 함수 관계다. 즉, 대응 중에서 특별한 대응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함수 관계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양궁이란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비유가 정확히 되는데 1번 선수, 2번 선수, 3번 선수. 자,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이제 이 관역에다가 화살을 하나씩 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포츠에서는 되게 공정하게 쏴야겠죠. 그래서 각각 한 발씩만 쏘는 겁니다. 만약에 2번 선수가 치사해서 2발을 쏘게 되면 이거 좀 반칙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모두 다 한 발씩 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반대로 3번은 막 포기한다. 이것도 조금 불공정하죠. 3번은 화살을 안 주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번도 하나를 쏴야 됩니다. 각각 한 발씩 쏴서 여기다 명중시키는 거, 요런 관계를 함수라고 봐도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관역에서 보시면 1점도 있고 2점도 있고 뭐 10점도 있겠죠. 근데 모든 선수들이 한 발을 딱 쐈어요. 그러면 만약 2점에 맞았다 칩시다. 1점에는 잘 맞지 않죠. 실제로 스포츠를 봐도. 자, 이런 식으로 이 관역에서는 맞지 않는 녀석들이 있어도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시를 더 들어보면은 집합 X가 1, 2, 3이고 집합 Y가 A, B라고 합시다. 1번도 A로 쏘고 2번도 A로 쏘고 3번도 A로 쐈어. 자, 그러면 이런 관계도 함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B는 화살을 맞지 않아도 됩니다.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것은 X의 원소에서 각각 한 발씩만 쏘고 그리고 Y에 명중시켜야 된다. 자, 요거까지만 생각하면은 함수 관계가 조금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용어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함수 F에서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가 보이죠? 자, 이때 이 집합 X, 그러니까 선수들, 양궁으로 치면 이 선수들이 바로 정의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가 정의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집합 X 전체를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관역이 있겠죠. 이 화살을 받게 되는 요 관역들의 모임, 여기선 집합 Y가 되겠죠. 이 집합 Y를 함수 F의 공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공역들 중에서 화살을 받은 놈들이 존재하죠. 이렇게 화살을 받은 것들, 즉 함수값 fx들의 집합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fx 바 x는 정의역의 원소다. 자, 이렇게 함수값들의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얘는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이 각각 다 화살을 받았죠. 그러면은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다 모아놓은 게 바로 치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아까 요 밑에 예시를 보시면 1, 2, 3에서 화살을 A만 받았죠. 그럼 여기서 공역이라는 것은 집합 Y라고 했으니까 A, B, 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것이고, 치역이라는 것은 화살을 받은 것만 모아놔야 되니까 A가 되겠죠. 자, 이 차이점을 좀 구분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시면 다음은 모두 함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함수라는 것은 화살을 한 발씩만 쏴야 되고 그리고 모두 명중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보시면 자, 여기 첫 번째 예시를 보면 1, 2, 3, 4라는 선수가 각각 다 화살을 한 발씩 쏘는 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 2, 3, 4 선수가 이번에도 화살을 한 발씩 쐈어요. 그리고 다 Y에 명중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함수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 D 보시면은 화살을 받지 못했죠. 자, 이런 경우에도 함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X에 참가한 요 원소들이 화살을 한 발씩 쏴서 Y에 명중시키는 거, 그것만 중요하지 모두 다 명중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함수가 아닌 예시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한 발 쐈고, 자, 2번도 한 발, 3번도 한 발을 쐈는데 지금 4번 보시면 X의 원소에 4 보시면 화살을 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잖아요. 자, 두 번째 보시면 1번도 한 발, 3번도 한 발, 4번도 한 발을 쐈는데 지금 2번 보시면은 화살을 2개 쐈잖아요. 얘도 반칙입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함수가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 y는 fx의 정의역과 공역이 만약에 주어지지 않았다. 자, 이제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건데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정의역은 뭐가 되냐면 fx가 정의될 수 있는 실수 x의 값 전체라고 하시고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둘 다 그냥 편하게 선생님 실수 전체라고 하면 되는데 얘는 왜 굳이 정의될 수 있는 실수 x의 값이라고 놨나요? 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들 중에서 fx는 x-1분의 1이라는 함수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근데 우리가 분수를 얘기를 했을 때 이 분모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 x는 1에서 정의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x는 1이 아닌 전체 실수 집합, 다시 말해서 실수 집합 R에서 원소 1을 뺀 요 차집합, 요 집합이 바로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또 비슷한 예시로 앞으로 배울 건데, 자, fx는 루트 x, 자, 이렇게 쳐봅시다. 자, 우리가 이 함수를 생각할 때는 실수의 영역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루트 안에는 실수일 때는 항상 얘가 양수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정의역은 x파 x는 양수인 실수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굳이 언급이 없더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의가 되는 실수 전체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두 함수 f와 g가 있을 때, 자, 첫 번째 그 함수들의 정의역이 서로 같고, 자, 이 정의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집합이었죠. 자, 그리고 공역이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집합이었죠. 자, 세 번째,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그 함수값이 일치했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는 두 함수 f와 g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등호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fx가 x제곱이고 gx가 x제곱이라고 해봅시다. 자, 별 다른 말이 없다면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했으니까 지금 같은 거 확인이 됐죠. 자, 그리고 함수식이 똑같기 때문에 f1은 1이 될 것이고 g1도 1이 되겠죠. 이렇게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그 함수값들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선생님 함수식이 같다면 그럼 무조건 같은 함수가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1과 2,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fx는 x제곱이라고 합시다. 자, 두 번째 함수는 정의역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주어지고 이번에는 식이 같게끔 한번 주어 볼게요. 자, 이런 경우는 함수식은 똑같지만 지금 정의역이 애초에 다르죠. 그래 우리가 함수가 같을 조건에서는 정의역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식은 같지만 지금 정의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f는 g와 다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는 함수식이 다르면 무조건 다른 함수겠네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fx는 x, 자, gx는 x 세제곱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정역은 똑같고 공역은 실수 전체니까 같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 대입을 했을 때 함수값이 같은지만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 f-1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자, g-1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지금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되니까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1로 나오겠죠. 자, 첫 번째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같은 거 확인을 했고 자, 이번에는 1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f1은 1이 되겠고 자, g1은 마찬가지로 1의 세제곱이 되니까 1이 된다는 거 확인이 되죠. 즉 함수의 식은 전혀 다른데 지금 두 함수의 정의역이 같고 공역도 실수로 같고 그리고 함수값들이 다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f는 g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이 다르다고 무조건 다른 함수도 아니고 식이 똑같다고 해서 항상 같은 함수인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일일이 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지 서로 같은지 서로 다른 함수인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88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1에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별 다른 말이 없다면 이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 집합이라고 보고 이때 중요한 점은 정의역에서
함수가 분모이거나 뭐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제외해 줘야겠죠. 자, 그런데 얘는 딱히 정의되지 않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후보가 1번과 2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치역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고 지금 이 이차함수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2차 함수의 그래프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이 바로 그 함수값, 다시 말해서 치역이 되겠죠. 함수값들의 모임이니까 얘를 잘 보면은 지금 그린 요 파란색 선보다 다 위에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요 파란색 선은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빨간색 치역들은 다 마이너스 1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 y 값들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요 바로 꼭지점일 때만 같겠죠. 나머지들은 다 크다가 성립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치역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골라주게 되면은 보기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문제 89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나왔는데 얘는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공역이라는 것은 관역이었고 치역이라는 것은 명중된 것들이니까 당연히 관역이 더 크죠. 명중된 것들보다. 그래서 부분집합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자, 얘를 조금 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정역 x가 있고 요 공역 y가 있을 때, 자, x에서 화살을 쐈던 부분들은 조금 일부분이겠죠. 그때 이 일부분의 이 모양들이 바로 치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y 전체는 공역이 되겠고 요 x 전체도 정역이 되겠죠. 자, 요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fx는 x 빼기 1분의 1의 정의역은 x는 실수이다. 아, 선생님 별 말이 없으니까 실수 맞죠?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바로 나가리죠.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라고 일단 보는 게 맞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게 정의되지 않는 원소는 빼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얘 자세히 보시면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x는 1을 제외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좀 고쳐 쓰게 되면은 정의역은 x는 1이 아닌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 정의역이 되니까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 함수값은 유일하게 하나로 정해진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얘도 보시면 함수값은 유일하게 하나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맞는 말이죠. 화살을 한 발만 쐈으니까 1에 대한 함수값은 당연히 한 개여야 합니다. 만약에 함수값이 두 개가 됐다는 얘기는 화살을 두 발 쐈다는 얘기니까 함수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 자, 4번 보시면 fx는 x의 공역은 실수이다 라고 나오는데 얘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공역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5번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는 존재한다 라고 물어봤는데, 자, 앞으로 존재하냐라고 물었을 때는 어떤 예시 한 개만 있으면 이 보기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존재성의 유무니까. 집합으로 명제로 따지면 어떤 x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떤이란 명제니까 존재하는 거 한 개만 확인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요 위에 예시를 볼게요. fx는 x다라는 거 보시면,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좌표 평면 위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x가 무한히 감에 따라서 이 파란색 그래프도 무한히 올라가죠. 반대로 x가 무한히 작아질 때도 파란색 그래프도 무한히 작아지니까 이 y축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고 공역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이니까, 자, 이런 경우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하나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거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0번 보겠습니다. 자, 두 함수 f와 g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일 때 다음 중에서 서로 다른 함수를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얘기를 또 하지만 자, 2번 보고 함수의 모양이 다르니까 답은 2번이다. 그런데 선생님 3번도 모양이 다르니까 답이 두 개고 밑에 것도 다르고 그 밑에 것도 다른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답이 4개 아닌가요? 라고 하지 말라고 했었죠. 우리가 함수가 서로 같거나 다르다를 따지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될 게 3가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정의역, 정의역이 같은지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공역이 같은지 확인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함수 값들이 전부 다 같은지 확인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지금 애초에 문제에서 두 함수의 정의역은 서로 하나로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조건은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되겠고 자, 두 번째 공역이라는 것은 주어지지 않았다면 실수 전체로 보면 되니까 지금 F와 G의 공역은 실수 전체로 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2번도 확인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함수 값이 같은지만 확인을 해보면 같은지 다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먼저 F-1과 G-1을 각각 대입해서 함수값들을 비교해 볼 겁니다. 자, F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는 1이 되니까 1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X제곱을 시켜주면은 1이 되니까 얘네들 같은 거 확인이 되겠죠. 자,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 2번도 절대값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x제곱이니까 -1의 제곱이 돼서 얘도 1이 될 겁니다. 자, 3번 보시면 여기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1, -2가 돼서 -1이 되겠죠. 그럼 -1이 되겠고 오른쪽 값은 굳이 대입하지 않아도 다 -1로 대응이 되니까 -1 이렇게 같은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4번 보시면 -1 집어넣으면 얘는 2-1이 돼서 1이 나오겠죠. 자, 오른쪽에 넣어보시면 -1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0이 되는데 지금 함수값이 다르죠. -1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4번이 바로 같지 않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면 1과 1이 나와서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자, 마찬가지로 F1과 G1에 대해서는 각각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입니다. 자, 문제 91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x와 y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그때 함수 f에 대해서 그 f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치역이라는 것은 화살표를 받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이 y를 봤을 때 화살표를 받은 거 4와 6이 되니까 이 치역의 집합은 4와 6이 돼서 이 모든 원소들의 합은 4 플러스 6이 돼서 10이 된다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간혹 가다가 1도 4로 갔고 2도 4로 갔고 3도 6으로 갔으니까 선생님 치역은 4, 4, 6이다. 자, 이렇게 써서 틀리는 학생들이 가끔 보이는데 자, 집합에서는 중복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4는 한 번만 써야 되니까 답은 1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92번 보겠습니다.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에 대해서 함수가 정확히 같게 되는 그때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정의역을 설정하라는 거죠. 정의역을 설정을 해서 함수가 정확히 같게끔 정의역을 조절해 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정의역, 공역, 그리고 함수값이 같은지 체크해 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공역은 따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굳이 체크하지 않아도 되겠고 그럼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정의역과 거기에 따른 함수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함수값이 정확히 같게 되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x 플러스 2 자, 이렇게 써준 다음에 우변을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x 값을 찾기 위해서 얘를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할 겁니다. x는 2를 집어넣었을 때 1 마이너스 7 플러스 6은 정확히 0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1로 조립제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 이렇게 써주고 개수들 1, 0, 마이너스 7, 6 이렇게 써준 다음에 조립제법 하겠습니다. 자,
자,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내리고 곱해서 올리면 정확히 0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x-1 그다음 x제곱 플러스 x-6은 0.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자, 이 밑줄 찐 것도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x-1, x 플러스 3, x-2는 0.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값들은 x는 1, 그리고 x는 2, 그리고 x는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즉, 이거일 때 f는 g의 함수값이 같은 거 확인을 했었죠. 다시 말해서 x는 1, 2, 마이너스 3만을 원소로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1과 2와 마이너스 3만을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결국 x는 집합 1, 2, 마이너스 3의 부분 집합이 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공집합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즉 x는 1, 2, 마이너스 3의 진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에서 하나만 빼주면 된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답은 총 7개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93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 x와 y에 대해서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fx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라고 나왔는데 그럼 집합 a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보면은 집합 a는 y의 원소, 즉 1부터 10까지의 원소들 중에서 x와 서로소인 것들만 모아놓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F1이라는 얘기는 1과 서로소인 것들의 개수를 뜻하죠. 1은 모든 수와 서로소이기 때문에 총 10개가 되니까 F1은 10으로 정의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F2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F2는 자, 집합을 써주면은 짝수기 때문에 이 2와 서로소인 것들은 모든 홀수입니다. 그래서 1, 3, 5, 7, 9. 자, 이렇게 되니까 총 원소의 개수는 5개이므로 F2는 즉 2는 5에 대응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F3 3의 경우는 3과 서로소인 것들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럼 1, 2. 자, 3은 자기 자신이니까 서로소가 아닐 거고 4, 5. 자, 6은 3의 배수니까 빼고 7, 8. 마찬가지로 9도 3의 배수니까 빼고 10. 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원소의 개수는 총 7개니까 F3의 값은 7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F4도 한번 이어서 해봅시다. 자, 4와 서로소인 것들 마찬가지로 4는 짝수기 때문에 홀수들을 다 모아 놓으면 됩니다. 즉 F2랑 같기 때문에 답은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F5의 값을 구해보면은 집합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5와 서로소인 것들 1, 2, 3, 4. 자, 5는 자기 자신이니까 빼고 6, 7, 8, 9. 자, 10은 5의 배수가 되니까 10은 빼줘야겠죠. 그래서 답은 총 몇 개냐면 8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8개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요거 다 모아놓으면 치역이 되니까 얘를 다시 써주면은 10, 5, 7, 5, 8.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5는 중복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빼주면은 결국 치역은 5, 7, 8, 10. 자,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